정은자는 68세, 평생 봉제 공장에서 일하며 딸 하나를 키웠다. 재봉틀 앞에 앉으면 손이 먼저 움직였다. 40년을 그렇게 살았다. 천을 접고 바늘을 세우고 페달을 밟는 동작이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다. 손가락 끝마디에 남은 바늘 자국들은 그녀가 지나온 시간의 증거였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 자리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딸 지연을 대학까지 보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딸이 결혼한 뒤 함께 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다. 엄마, 우리 집이 넓으니까 같이 살아요. 애도 봐주셔야 하고. 지연의 말은 제안이라기보다 계획에 가까웠다. 은자는 망설이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손주 얼굴도 매일 볼 수 있고 딸도 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은자는 딸의 집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게 되었다. 처음엔 그저 거들기만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은자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 하원이의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장을 보러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연은 직장에 나가고 사위는 늦게 들어왔다. 하원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도 저녁을 먹이는 것도 재우는 것도 은자의 몫이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엄마가 하는 게 편하잖아요. 처음엔 고마워하는 말투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말은 당연하다는 어조로 바뀌었다. 은자가 아프다고 하면 그래도 하원이 밥은 차려줘야죠 라는 말이 돌아왔다. 은자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오늘은 제가 일찍 못 들어오는데 하는 한숨이 들렸다. 그 말은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아니라 전제가 되었다. 은자는 점점 자신의 하루가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는 달랐다. 힘들어도 퇴근 시간이 있었고 월급날이 있었고 동료들과 나누는 잡담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 일은 은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일들은 누구의 것인가? 딸의 집, 딸의 아이, 딸의 편애. 은자는 그 안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다가 은자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또래 여자들이 모여 웃고 있었다. 그들은 운동복을 입고 가벼운 가방을 들고 자유로워 보였다. 은자는 고무장갑을 낀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내가 원했던 노년이었나. 물이 식기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부엌을 채웠다. 변화는 작은 거절에서 시작되었다. 오늘은 하원이 데리러 못 가요. 은자가 말했을 때 지연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네. 갑자기 왜요? 병원 가야 해서. 어디 아프세요? 오후에 다녀오시면 안 돼요. 은자는 대답 대신 수첩을 꺼내 보였다. 거기엔 3달 전에 잡아둔 정형외과 예약이 적혀 있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작년 겨울부터였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밤이면 쑤셨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래도라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 아, 그걸 오늘 가셔야 해요? 저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서 일찍 못 빠지는데. 지연의 목소리엔 불편함이 묻어났다. 3달을 기다렸어. 다음 예약은 또 몇 달 후야. 그럼 유치원에 연락해서 늦게 데려간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내 병원 시간을 미뤄야 하는데? 은자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날 저녁 지연은 일찍 들어왔지만 말이 없었다. 저녁 식탁에서 사위가 물었다. 어머니, 병원에선 뭐래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대.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으래. 아이고, 그럼 쉬셔야겠네요. 사위의 말에 지연이 끼어들었다. 쉬긴 뭘 쉬어요. 내일부터
또 하원이 봐주셔야죠. 지연아. 은자가 딸의 이름을 불렀다. 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반찬을 집었다. 뭐 잘못 말했어요? 엄마가 안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 연장관 보내자고 하면 또 손주 사랑이 없다고 하실 거면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안 하셨어도 표정으로 다 알아요. 은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자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봉제 공장에서 일할 때가 떠올랐다. 손가락이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월급 봉투를 받는 날만큼은 당당했다. 이 돈으로 딸 학원비를 냈고 참고서를 샀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다. 그때 은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지금은 뭔가 필요하지만 당연한 사람, 있어도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아프면 불편해하는 사람. 은자는 핸드폰을 꺼내 오랜만에 연락처를 뒤적였다. 봉제 공장 동료였던 수키의 번호가 보였다. 퇴직한 뒤로 연락이 뜸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칫거렸다. 지금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려나. 하지만 은자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키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은자는 왜인지 목이 메었다. 수키야, 나야. 은자. 어머, 은자야.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응. 너는? 나? 요즘 탁구 배우러 다녀. 재밌더라. 너도 시간 나면 같이 가자. 탁구. 은자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자기 시간이 있는 삶.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삶. 나도 갈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목요일 오전 어때? 은자는 달력을 떠올렸다. 목요일 오전엔 하원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장을 봐야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좋아,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은자는 오랜만에 웃었다. 목요일 아침, 은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하원이 도시락을 싸고 아침밥을 차렸다. 다른 날과 똑같았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선 묘한 설렘이 일렁였다. 오랜만에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침 공기가 달라 보였다. 엄마, 오늘 장 안 보세요? 지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오늘은 약속 있어서 못 가. 무슨 약속이요? 친구 만나러 가.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방을 챙겼다. 그럼 저녁은요? 냉장고에 반찬 있잖아. 밥만 하면 돼.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불만이 묻어났다. 은자는 애써 모른 척했다. 하원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자는 옷장 앞에 섰다. 오랜만에 고민이 되었다. 결국 남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바지를 꺼냈다. 봉제 공장 다닐 때 명절에 입던 옷이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머리는 새치가 성성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게 부끄럽지 않았다.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수키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은자야, 진짜 왔네. 응, 왔어. 수키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짧게 자른 머리, 운동복 차림, 가벼운 걸음걸이. 봉제 공장에서 허리 굽혀 일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여기 라켓 빌려줄게. 처음이지? 응. 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나도 2달 전에 시작했어. 금방 배워. 체육관 안에는 또래 여자들이 여럿 있었다.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공을 주고받았다. 은자는 어색하게 라켓을 쥐었다. 수키가 천천히 공을 넘겼다. 은자는 라켓을 휘둘렀지만 공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해봐. 수키의 격려에 은자는 다시 자세를 잡았다. 2번째, 3번째. 공은
계속 빗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좌절감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실수해도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다. 못해도 누구도 실망하지 않았다. 아, 진짜 안 되네. 은자가 웃으며 말했다. 수키도 따라 웃었다. 그래도 첫날 치고 잘하는 거야. 나 처음엔 라켓도 제대로 못 쥐었어. 1시간이 훌쩍 지났다. 은자는 땀을 뻘뻘 흘렸지만 상쾌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다. 운동이 끝나고 수키와 근처 카페에 앉았다. 어때? 재밌지? 응. 생각보다 훨씬. 다음 주에도 올 거지? 은자는 잠시 망설였다. 목요일 오전은 원래 대형마트 가는 날이었다. 일주일치 장을 보고 저녁 반찬거리를 준비하는 시간.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올게. 좋아. 그럼 우리 정식으로 같이 다니자. 수키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요즘 배우는 것들, 만난 사람들, 계획하는 여행. 은자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다. 수키도 손주가 있었다. 하지만 수키는 손주를 돌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가끔 보러 가고 가끔 봐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너는 손주 안 봐줘? 은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봐주지. 한 달에 한두 번? 며느리가 부탁하면. 근데 매일은 못 봐줘.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그 말이 은자의 가슴을 쳤다.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그렇다. 은자도 자기 인생이 있었다. 68년을 살아온 인생. 40년을 일해온 인생. 딸을 키워낸 인생. 그런데 언제부터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의 부속품이 되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자는 창밖을 내다봤다. 거리는 평소와 똑같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다.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진 기분이었다. 가방 안에는 수키가 건네준 체육관 일정표가 들어 있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은자는 그 종이를 꼭 쥐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반찬 뭐 있어요? 은자는 핸드폰을 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쳤다. 냉장고 확인해봐. 있을 거야.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은자는 화요일에도 탁구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간단히 장을 봤다. 일주일치가 아니라 이틀치만. 냉장고가 텅텅 비었다는 지연의 문자를 보았지만 은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필요하면 직접 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목요일 저녁, 식탁 분위기가 무거웠다. 엄마, 요즘 자꾸 어디 나가시네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 운동 좀 다녀. 무슨 운동이요? 탁구. 탁구요? 지연의 눈썹이 올라갔다. 사위도 놀란 표정으로 은자를 봤다. 무릎 아프시다면서 탁구는 어떻게 쳐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 의사가 움직이래. 거짓말은 아니었다. 물리치료사가 적당한 운동을 권했다. 다만 탁구를 선택한 건 은자의 의지였다. 그래도 하원이는 누가 봐요? 어린이집 끝나면 데려와야 하는데. 연장반 보내면 되잖아. 연장반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애가 벌써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는데. 더 있으라고요? 다른 애들은 할머니가 일찍 데려가는데. 우리 하원이만 끝까지 남아있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럼 내가 일찍 퇴근하든가. 제가 어떻게 매번 일찍 퇴근해요. 일이 있는데. 나도 일이 있어. 은자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지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다. 일요? 탁구 치는 게 일이에요? 그래, 일이야. 엄마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위가 중재하려 했다. 여보, 진정하고. 진정은 무슨.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뭐가 갑자기야? 나도 내 시간 좀 가지면 안 돼? 시간이요? 엄마, 우리 같이 살기로 한 게 불과 2년 전이에요. 그때는 손주 보는 게 좋다고, 같이 살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좋았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은자의 말에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럼 뭐예요? 이제 손주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갑자기 탁구 치러 다니시고, 장도 안 보시고, 반찬도 안 하시고, 저희 보고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알아서 살면 안 돼? 너희도 다 큰 어른이잖아.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원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다. 엄마, 저희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뭘 잘못했어요? 같이 살자고 해서 모셨고, 용돈도 드리고, 병원비도 다 저희가 내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평생 집에만 있으면서 너희 시중이나 들라는 거야? 시중이요? 지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위험한 낮음이었다. 엄마가 지금 우리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엄마를 부려먹었어요? 엄마가 해주신다니까 감사하게 받은 거지. 누가 강요했어요? 강요는 안 했지. 근데 당연하게 여겼잖아. 그럼 엄마는요? 저 대학 보낼 때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 그 말에 은자는 숨이 막혔다. 그건 다른 거야. 뭐가 달라요? 엄마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은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은이 보는 게 싫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제 부탁 안 드릴게요. 지연아, 식사하세요. 저는 방에 있을게요. 지연이 방으로 들어가고 문이 쾅 닫혔다. 사위는 난처한 표정으로 일어나 뒤를 따라갔다. 식탁엔 은자와 하원이만 남았다. 할머니, 나 때문에 엄마랑 싸웠어? 하원이가 조그맣게 물었다. 은자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할머니가 어른들 문제야. 하지만 하원이의 눈엔 눈물이 맺혔다. 은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은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그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했다. 은자는 딸을 키우면서 자신의 꿈을 키웠다. 딸이 잘 되는 것이 곧 자신의 성취였다. 하지만 지금은 손주를 키우는 건 누구의 꿈인가? 은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다. 아파트 불빛들이 깜빡였다. 저 많은 집 안에도 은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 고마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핸드폰이 울렸다. 수키였다. 은자야, 자? 응. 앉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수키는 조용히 들었다. 은자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없어. 내 시간 갖는 게 뭐가 잘못이야? 딸이 화낸 건 딸 문제야. 내 문제 아니야. 수키의 단호한 목소리에 은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도 손주가 속상해하는 거 보니까 손주는 금방 적응해. 애들은 다 그래. 근데 너는 지금 안 바꾸면 이대로 늙어. 은자는 눈물을 닦았다. 다음 주에도 올 거지? 수키가 물었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응, 갈게. 한 달이 지났다. 은자는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탁구장에 갔다. 처음엔 죄책감이 따라다녔다. 집을 나설 때마다 뒤를 돌아보게 됐고 운동하는 내내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졌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지연은 말을 아껴 했고 은자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활은 돌아갔다. 지연은 하원이를 연장반에 맡겼고 퇴근 후 데려왔다. 사위가 저녁을 만들 때도 있었고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있었다. 은자는 가끔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뒀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 먹는 것처럼. 어느 토요일 오후 은자가 탁구 가방을 챙기고 있을 때였다. 할머니, 어디가? 하원이가 물었다. 할머니, 운동 가는 날이야. 나도 가면 안 돼? 은자는 멈칫했다. 지연이 거실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안 될 것 없지. 가자. 은자는 하원이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았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하원이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다. 수기와 다른 언니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어머, 손주 데려왔네. 응, 심심해하길래. 잘했어. 애기야, 여기 앉아서 할머니 응원해줄래? 하원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벤치에 앉았다. 은자는 평소처럼 라켓을 들었다. 한 달 사이 실력이 많이 늘었다. 공이 제법 정확하게 넘어갔다. 할머니 멋있다. 하원이가 소리쳤다. 은자는 웃음이 났다. 언제부터인가 손주 앞에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었다. 집에선 늘 뭔가를 해주는 사람,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자는 그냥 탁구 치는 할머니였다. 서툴지만 즐거운 할머니. 운동이 끝나고 하원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탁구 배울래. 그래? 그럼 같이 치자. 엄마도 같이 가면 좋겠다. 하원이의 말에 은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연도, 사위도, 은자도 모두 각자의 삶이 필요했다. 함께 살지만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했다. 그걸 배우는 중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응. 오늘 하원이가 재밌었대요. 할머니 탁구 치는 거 보는 게. 그래. 고마워요. 데려가줘서. 은자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한 달 전과는 달랐다. 나도 미안해. 너무 갑자기 변해서. 아니에요. 제가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제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생각을 정리하는 침묵. 엄마, 저희끼리 얘기했는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하원이 연장관 보내는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애도 친구들이랑 더 놀 수 있고.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재택 요청했어요. 주 2회. 그럼 제가 하원이 좀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리고 엄마도 계속 운동 다니세요. 건강하셔야죠.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다. 여전히 불편한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서로 부딪힐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았다. 각자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 지연아. 네. 내가 어렸을 때 엄마도 너처럼 회사 다니고 싶었어. 지연이 놀란 듯 어머니를 봤다. 근데 그땐 그럴 수 없었지. 너 키워야 했으니까. 근데 있잖아. 후회는 안 해. 너 키운 거. 그건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엄마.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엄마가 엄마를 위해 사는 시간이야. 그것도 엄마 선택이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해해요. 이제는 그날 밤 은자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다음 화요일 아침 은자는 운동복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엄마. 지연의 대답이 들렸다. 은자는 가방을 메고 계단을 내려갔다.
무릎이 약간 쑤셨지만 걸음은 가벼웠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은자는 핸드폰을 꺼냈다. 수기가 보낸 단체 채팅방에 새 메시지가 있었다. 다음 달에 탁구 동호회 여행 간대. 1박 2일. 갈 사람? 은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답장을 쳤다. 나도 갈게. 그리고 웃었다. 68세. 정은자. 봉제 공장에서 40년을 일했고 딸 하나를 키웠고 손주를 돌보다가 이제는 탁구를 배우는 사람. 누군가의 엄마이고 할머니지만 그보다 먼저 자기 자신인 사람. 버스가 도착했다. 은자는 가볍게 올라탔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